안녕하세요.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검정고시 수학 달쌤 김지영입니다. 오늘은 수학 강의로 인사드리는 시간은 아니고요.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여기 써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학 선생님으로서는 하기가 조금 찔리는 짓인데 2018년 1회, 2회 시험 문제들을 좀 분석해서 도대체 1회가 쉬웠는지 2회가 쉬웠는지 어떤 시험을 보는 게 나한테 유리한지 이걸 좀 따져보려고 해요. 이거 사실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. 근데 저한테 요즘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게 여러분한테 좀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도대체 1회가 좋은지 2회가 좋은지 나는 도대체 어떤 시험을 보는 게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출발합니다. 처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매회 1번에 항상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. 다항식의 덧셈 문제인데요. 다항식 A하고 B, 여기도 A하고 B 알려주고 1회에는 덧셈을 하라고 했고요. 2회에는 뺄셈을 하라고 해요. 그럼 당연히 사실 덧셈이 더 쉬워요. 게다가 여기 A도 항이 2개짜리 나오고 B도 항이 2개짜리 나왔는데 여기 2회에는 A가 항이 3개짜리 나왔어요. 그러니까 3개보다는 사실 2개가 더 편한 거고 뺄셈보다는 덧셈이 편한 거거든요. 그래서 1회 시험이 조금 더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.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덧셈도 뺄셈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. 그렇지만 시험 시간은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정해진 시간에 빨리 잘 풀 수 있는 건 1회에 여기 덧셈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. 자,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. 두 번째는 복소수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1회에는 그냥 덧셈이 나왔고요. 2회에는 곱셈이 나왔어요. 덧셈은 그냥 이거 6하고 마이너스 2랑 더하고 i 붙은 애들끼리 더해서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곱셈 같은 경우는 막 분배해야 돼요. 여기서 1, 얘한테 3한테도 마이너스 1한테 분배하고 얘도 막 분배하고 그 다음에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것까지 처리해서 막 할 게 많아요.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여기 2회보다는 1회가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. 작은 차이지만 그래도 1회가 조금 더 쉽다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 다음에 2차 함수 문제인데 2차 함수 문제는 왜 한 개밖에 없냐고요? 문제가 커가지고 뒷페이지에 있어요. 이거 1회 문제인데요. 2018년 1회인데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해라 그랬거든요. 여기 검은색 선으로 표시된 이 부분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물어보는 거예요. 그럼 6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2회에는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구해서 또 합까지 구해야 돼요.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게 몇 개 더 늘었잖아요. 아까는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최대값 3이네. 최소값은 검은색 선 중에서 제일 낮은 거 마이너스 1이네. 그 다음에 이거 구한 다음에 둘이 합하기까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2회가 조금 더 할 게 많구나.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할 게 많으면 당연히 얘보다는 할 게 적은 게 유리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의 방정식 문제인데요. 1회는 보면은 중심의 좌표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표준형이라고 해서 그 정보들을 가지고 식을 바로 만들면 되는 그렇게 그런 형태로 출제가 됐거든요. 근데 2회를 보면 아까 그런 표준형으로 만든 식을 다 전개를 해서 풀어야지만 또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. 그러니까 2회가 조금 더 이렇게 한 단계를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이제 공부할 때는 여기까지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좀 유치하게 따져야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무리함수 문제인데요.
이 문제는 1회에만 나오고 2회에는 무리함수 문제는 안 나와요. 1회에 무리함수가 나오면 2회에 유리함수 문제가 나와요. 근데 무리함수 문제는 이렇게 X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한 게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. 거의 이제 X축의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해서 A 값 하나만 찾으면 돼요.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그림을 보고서 여기 2가 나오면 여기 A가 2구나 이렇게 하나 찾으면 되는 건데 2회에는 유리함수 문제가 나오거든요. 2회에는 찾아야 되는 게 많아요. A도 찾아야 되고 B도 찾아야 되고 이것도 사실 배우면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되게 쉽게 잘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까 무리함수 문제에 비해서 얘가 찾아야 될 게 더 많다 보니까 아까는 A 하나인데 얘는 A, B 이렇게 두 개나 찾아야 되다 보니까 얘가 시간을 조금 더 많이 뺏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.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2018년에만 그런 게 아니라 2017년도에도 그랬어요. 이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마다 똑같이 출제가 되는데 1회보다는 2회가 조금 더 이렇게 구해야 될 것들이 많다든지 계산 과정이 한 개 더 복잡하다든지 이렇게 출제됐어요. 물론 1회가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. 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끼는 게 거의 맞을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더라도 2회보다는 1회가 문제가 이제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럼 이제 유치하지만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만약 내가 시험을 본다면 아니면 내 친구, 우리 엄마, 우리 동생 아니면 우리 아이가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본다면 저는 당연히 1회에 4월 달에 보라고 말할 것 같아요.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막상 문제를 보고 분석을 해보니까 1회 시험을 보시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란 말이죠. 그렇지만 또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어요. 선생님 말 듣고 1회 봤더니 1회가 너무 어렵잖아요. 이러시면 안 돼요. 저는 이제 작년하고 재작년 시험 문제를 보고 이렇게 분석한 건데요. 지금 시험에 나오는 교과 과정이 2009 개정 교과 과정이라고 불리는 그 교과 과정인데 이 교과 과정으로 출제되기 시작한 게 2017년, 2018년 이렇게 두 해예요. 그 두 해 시험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출제가 됐어요. 그래서 올해 그렇게 안 나온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.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만약에 제가 시험을 본다면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본다면 야 1회 보자 우리 막 이럴 거라는 거죠. 얼마 안 남았잖아요. 우리 공부 한번 열심히 해보기로 해요. 제가 이제 나머지 강의들도 빨리빨리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자 그럼 화이팅!